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98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달리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570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파워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 매도 시점과 전망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눈치 보기가 상당히 심판장이죠. 화요일 오후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강동석 앵커와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1시 시황을 속속들이 또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속에 기관과 개인들은 매도하면서 이내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전일 대비 3.88포인트 하락한 1980선이 무너졌습니다. 1978.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현장. 지금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980선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나 NHN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반면에 OCI나 현대차 같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이마트와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뱅가드에 대한 물량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수에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삼성전자가 빠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원래 잘 가던 종목들도 있었지만 또 SK 하이닉스나 또 OCI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EU와 중국의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예, 태양광 업체들 최근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OCI가 그래도 한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표 업종 그리고 대표 종목군들이라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부과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제 셰일가스가 도입하게 된다면 과연 이 태양광 쪽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형 코스피는 힘들어하지만 코스닥은 잘 가고 있습니다. 569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570선을 회복했는데 지난 5월 7일과 8일, 9일 570선을 보인 이후 다시 한번 57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일 대비 4.13포인트 상승한 571.4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은 반대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연기금 쪽입니다. 지금 현재 1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포트를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파트론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실적주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원익 IPS나 솔브레인, 비아트론, KG 모빌리언스 이런 장비 쪽 섹터들을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코스닥 상위 종목들, 매수 상위 종목들은 게임빌, 파트론, 특히 게임과 또 오락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로 살펴보고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14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 6원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원 70전 하락한 1111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달러 또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목요일 이후에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환율 시장에 따른 일단 지수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종목군들에 따른 그런 그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환율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은 현재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도 수요일 날, 즉 목요일 정도나 수요일 날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맞춰서 일단 대응을 하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이렇게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상위 종목들, 외국인 상위 종목들은 게임과 파트로 이렇게 게임주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바짝 오르고 있는데 게임주 한번 짚어볼까요? 예, 게임주 최근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초기 단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게임주들, 상당히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때부터 올 하반기까지 상당히 좀 많은 게임들을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향후에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게임주들은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올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규모로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571포인트 정고점의 돌파 테스트를 만약에 나타나게 됐을 때 새롭게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랜 기간의 조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게임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정고점 돌파 시도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마도 게임주들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메이드나 조이맥스, 또 게임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분도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신 종목들 같은데 이 종목들 오늘 5%, 7%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위메이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큰 시세를 낸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 게임 그 종목군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출시가 상당폭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실적과 연계를 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라면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게임주도 실적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또 핫 이슈가 있었죠.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약 70억 원 정도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CJ그룹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CJ, CGV와 ENM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예, CJ그룹주들이 지금 현재 압수수색 건으로 발생을 하면서 일단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재료가 발생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악재성 재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단기 조정에 일단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CJ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수출주들보다는 내수 쪽에 대한 기반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주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추세가 사르고 있는 그런 중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CJ ENM이라든가 아니면은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단기적인 악재가 있는 CJ그룹주 살펴봤고요. 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주에 대한 대체적인 또 점검이 필요할까요?
예,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만 예외적으로 좀 급락이 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1조 5천억 이상의 일단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물 압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7.5%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타이어 섹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타이어 섹터 같은 경우는 유럽 쪽과 신흥국 쪽의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상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넥센 타이어라든가 금호 타이어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추세는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런 종목군 타이어 섹터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이어 관련주에서는 한국 타이어와 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IT 업종,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섹터별로 움직이지가 않고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바로 중국 시장과 연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노칩이라는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쿠르셜텍, 리홈쿠첸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 흐름들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노칩 같은 경우는 뭐 부품 섹터에서 중국에 대한 이 공급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쿠르셜텍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쪽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상들이지만 일본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센텍이라는 이런 그 지문인식 관련돼 있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 위메이드, 조이맥스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게임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LED 관련 업종도 뜨고 있는데 또 정부의 정책도 이제 전국의 가로등도 LED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LED주 어떻게 관심 가져볼까요? 예, 과거에 LED 테마 열풍이 한번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좀 거쳤었는데요. 다시금 이제 LED 쪽에 일단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시장에 대해서 성장을 좀 기록할 것이다, 성장세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서울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루멘스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신고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품 가격이 하락 안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백열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LED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라면 과거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을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회에 좀 매수하실 수 있는 관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5장 전략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에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2020선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1950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5장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일단 1980 단기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그 부분들을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지금 1980선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이 FOMC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멘트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기 종료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발생할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길게 본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때에는 종목에 대해서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1980포인트가 종가상으로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1950포인트 부근대까지 열어주는 그런 전략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자리대에서는 겁먹지 마시고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분석 이어지는 박미라 아나운서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입니다. 자, 오늘은 불황에 늪에 빠진 국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최근 재무 악화에 빠진 STX 그룹뿐만 아니라 건설, 조선, 철강 등 국내 산업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침체나 실적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 산업 전망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잘 나가는 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굵직한 산업들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최근 불황이라고 일컫는 업종들을 보면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해운, 철강 업종 등을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종목들이 이제 왜 불황인지 그리고 이제 회복 가능한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년대 들어서 PBR이 1.1배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저평가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어떤 계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판단은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조선, 해운들 기존에 상당히 좀 빛을 발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낙폭이 상당히 과대가 되면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이제 억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철강 부진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황이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 가격 경쟁력이 상실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좀 하락한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의 특성상 이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요구가 되는데 투하한 자본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그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크게 보자면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유동성 추가 공급보다는 이제 출구 전략 발언 쪽으로 이제 기울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요 감소나 이제 가격 하락까지 좀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다음은 이제 좀 해운 업종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 업종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기저 효과에 의해서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까지도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현재 국제 해운 업체들과 경쟁 요인들이 남아 있다는 점이 국내 해운 업계는 좀 불운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초대형 선박들이 구주 노선 쪽에도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운임 인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임 인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약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운임의 회복이라던가 내지는 이제 글로벌 경기의 이제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가 신규로 좀 들어오거나 내지는 이제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지속될 그런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그 해운 업황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선박들이 점차 이제 중소형 선박에서 이제 초대형화 선박으로 이제 18,000 TEU급, 뭐 TEU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실을 수 있는 이 컨테이너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20피트짜리 한 컨테이너를 18,000개 실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점점 이제 초대형화 되고 있는 부분이 해운업계에서는 좀 부담으로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지금 그 자동차 업황을 잠깐 좀 보게 되면은요,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엔저에 의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크게 받았었는데 주가에는 한번 좀 반영이 됐다, 일단락이 좀 됐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1분기 글로벌 시장 판매가 이제 117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같은 해 동기 대비해서 이제 그 9.2% 증가한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좋지 못한 이제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내수 시장에서는 뭐 신형 산타페나 이런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수요 부진으로 작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15만 3천 대 정도를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엔저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국내에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소비 심리 또한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해운, 철강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업종까지도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업황 개선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과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해운 등 이들 업종의 부진, 근본적인 원인은 시황이 일단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엔 STX 그룹주의 재무 악화 사태도 큰 이슈가 됐죠. 이런 STX 그룹주의 문제가 조선이나 해운 이런 산업의 불황을 야기하진 않았을까요? 일단 뭐 불황을 야기했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불황 때문에 STX 사태가 야기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뭐 STX 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협력사 간에 이제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계열 협력사 간에 한 2,500여 개 업체에 11만 명 정도의 이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업황 전체에 불황에 어떤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관련 업종, 뭐 조선 쪽에 그리고 이제 STX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 쉽진 않지만은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단순히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STX 그룹 위기는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타 종목들 이제 업종 내에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타 종목들에는 오히려 경쟁 업체 하나가 퇴출됨으로 인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STX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지루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뭐 도산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뭐 선박 계약 시에는 이제 발주사나 수주사 양측에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신용 보증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조선 업종 자체적인 어떤 타격보다는 금융권의 엄청난 타격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조선 업종에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얼만큼의 익스포저가 있는지에 따라서 금융 업종에 오히려 하락이 좀 부추겨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STX 그룹 사태가 불황을 키웠다기보다는 이제 불황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또 방만한 경영의 결과이지 이게 업황 전체로의 여파는 좀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의 타격과 협력사 이제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주요 산업들의 불황이 장기화하다 보면 산업 전반적으로 리스크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건설, 조선, 철강 등 이른바 뭐 한강의 기적을 일군 기간 산업이 흔들린다라는 건 그 위기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뭐 관련 업종들이 이제 불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주가로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조선, 해운 그리고 철강 쪽도 소폭이나마 이제 반등 시도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악재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조선해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신조선가하고 이제 운임이 바닥을 좀 터치하고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 없는 상태, 지금 이제 스탑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미리 선반영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 주식시장에 어떤 큰 충격으로 추가적인 낙폭 과대로 다가오기에는 이미 좀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의 면역이 많이 생겼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황을 잠재울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는 좀 없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뭐 업황만을 놓고 볼 때는 당장 예.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뭐 그리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정책적인 변수,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법인세 인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 관련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운업계의 경우에는 운임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중소형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퇴출 및 구조조정 정리가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해운업체들 뭐 얼마 전에 그 뭐 대한해운이라던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런 이제 중소형 해운사들이 이제 퇴출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크게 구조조정을 받았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회복과 좀 맞물린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퇴출과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불황을 잠재울 수 있는 호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원 개발이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이제 신규 선박 발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지만은 그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철광석이라는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원자재 비용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좀 기저효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전방 산업이 이제 조선, 건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업종 개선과 이제 수요 안정화를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불황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뭐 키가 될 만한 호재는 당장은 없지만 전반적인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들 산업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 현재 뭐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방만한 경영과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퇴출이 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들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깔끔한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융통성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인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낙폭과대 및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융통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 오르지 못하는 업종하고 이제 종목에 투자한 자금을 과감하게 시장 상황에 맞게 좀 교체해보는 그런 전략, 좀 융통성 있게 교체를 해보고 비중 축소 혹은 이제 확대 이런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업종들 중에서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저로 인해서 받을 타격이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돼 있는 주가에 반영돼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엔저의 그 속도가 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 낙폭과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수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환율에 따라서 이제 외화 환산 부채가 많은 이제 항공업종이라든가 이런 뭐 조선업종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은 그만큼 부채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의 수급 체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분들은 근시안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멀리 보는 관점에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수급을 체크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도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증식규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규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먼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점심 식사는 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식사했고요. 저는 예. 대구에 사는 이윤정입니다. 아,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대구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러세요? 네. 예, 요즘 또 환절기 때문에 감기 환자 많다고 하거든요.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네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시나요? 저는 네. 고롱 생명과학이 고민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요? 네, 네네. 우리 시청자님 포트폴리오 몇 개 종목이 좀 담겨 있으신가요? 오스템하고 네. 현대의학하고 세 가지 갖고 있습니다. 아, 코오롱 생명과학과 현대위아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좀 괜찮으시다면 각각 종목에 매수하신 가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스템은 31,350원이고요. 네. 고롱은 79,600원. 네. 현대의학은 152,000원.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각각 좀 보유하신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자, 그럼요. 네. 주식 투자하신 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총 네. 한 20일 됩니다. 아, 그럼 투자 초보이신 거세요? 예,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되세요? 고롱이죠. 고롱이 네. 79,600원 샀는데 완전 팍 내려갔어. 아, 네. 예, 보고는 그렇군요.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어제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건 확인하셨어요? 예. 예. 오늘도 조금 그리 나쁘지 않는 것 같는데. 네. 자, 일단 자세한 상담은요, 정태근 팀장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고롱이 네, 급하신 말씀하세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고롱 생명과학이 예. 한 9만 원까지 올라야 제가 본전할 것 같는데 언제나 좀 있어보면 될까 싶었어. 지금 세 종목 중에서 코롱부터 좀 봐드릴까요? 예. 이게 그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79,600원. 79,600원이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어려운 얘기는 좀 못할 것 같고, 네. 9만 원 정도 목표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는데. 네. 제가 좀 많이 갖고 있다고 50% 팔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읽고 팔았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괜찮아요. 어차피 손실을 줄이는 것도 뭐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수익 내면 되잖아요. 뭐 시장이 계속 열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 저는 일단은 뭐 9만 원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뭐 좀 보시는 게 좀 먼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8만 5천 원이요. 일단은 제가 그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어려운 얘기는 좀 뭐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요게 일단은 그 순수하게 좀 차트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올해 2월 달에 6만 원까지 갔었다가 또 7만 원 또 갔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점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데 저점이 낮아지면은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점이 높아진다는 건 그래도 반등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반등을 좀 노려봐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조금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어머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게 저는 9만 원보다는 조금 8만 5천 원 정도까지 먼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보자면은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드리면서 요거는 전략 적을 수 있으면은 목표가는 일단 9만 원보다는 8만 5천 원에 먼저 도달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생각대로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7만 원 깨지면은 일단은 아깝더라도 예. 그러니까 손실 더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손실 더 나면 안 되니까 아깝더라도 손절가는 7만 원 정도 7만 원 지켜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그래서 8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적으실 수 있으면은 좀 적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현대위아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요. 요거는 자, 이게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 파라다이스 혹시 아세요? 파라다이스. 혹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아세요? 예. 아시죠? 근데 그거는 지금 잘 가죠? 파라다이스. 그 카지노. 예. 예. 좀 모르신 것 같네요. 일단 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랑 예. 조금 비슷해요. 조금 아, 비슷한데 예. 중요한 건, 그 회사는 올해도 돈 더 잘 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스템 예. 임플란트는 차이점이 그 회사보다는 조금 돈 버는 게 작대요, 올해. 예.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회사가 돈을 많이 예. 벌어야 되겠죠? 네네. 그쵸? 근데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주가 못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2011년에서 2012년 넘어갈 때보다는 수익이 좀 덜 낸대요. 아,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38,000원 돌파를 아직 못하는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35,000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35,000원이요? 예. 일단은 저는 35,000원보다 36,000원이요. 아, 그래요. 36,000원. 어차피 중국 관련주들 뭐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굳이 35,000원 정도 볼 바에는 36,000원까지 조금 높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빠지진 지금 않을 거예요. 실적은 나니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거의 뭐 좀 없는 것 같다, 그죠? 네, 일단은 코오롱생명과학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 저는 갖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갖고 있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요것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35,000원보다 36,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도 요거 한 네. 28,000원 봐도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3만원 깨지면은 예. 요거는 조금 손절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네. 지켜보시고요. 네네. 자, 그리고 현대위아는, 네. 요거는 보자. 지금 매수 가격이 15만 2천 원이잖아요. 네네. 요거는 아마 조금 단기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네. 현대차는 아시죠? 예. 현대차는 아시죠? 근데 요게 지금 2011년도부터 보게 되면 현대차하고 주가 흐름이 비슷해요. 예. 현대위아하고 현대차하고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는 건 현대차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대위아는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올해 잠시만요. 현대차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20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현대차가 아무래도 올해 제가 보기엔 24만 원, 25만 원 뚫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하고 네. 현대위아하고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고. 네네. 그러면은 현대차가 못 가면 현대위아도 못 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현대위아는 조금은 반등을 주면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목표가는 제시했지만은 예. 굳이 가져가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것만 물어보신다면은 코오롱생명과학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가져가도 되는데 현대위아는 제가 보기엔 한 16만 5천 원 용도 정도권 가져가야 되면은 일단 조금 먼저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일단은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가격 줬는데 일단 16만 5천 원 바짝 다가서면은 그때는 좀 매도 준비를 하세요. 네네. 근데 그때 가서 조금 아리까리다 싶으면 다시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이것도 짧게 잡아드릴게요. 15만 원 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세 종목 봐드렸는데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 좀 많죠, 60%.
예. 요걸 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예. 전체 60%에서 30%까지만 줄여가지고 네. 30%는 현금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시장이. 예. 그렇죠. 주식만 네. 만약에 주식만 가지고 상황에서 시장이 잘 가면 상관없는데 시장 빠져버리면 이거 아깝지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도 좀 네.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오셈 임플란트 비중 좀 축소한 다음에 현금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은 20%, 30% 되겠죠. 네네. 그럼 나머지 30% 현금이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종목을 네. 사실 때 요거 하나만 좀 결정을 하세요. 예. 장기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로 갖고 갈 것인가 아, 그것만 되시죠. 예, 예. 그 오셈 임플란트 조금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장기로 갖고 갈 장기 아니면 단기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것만 딱 결정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담자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전화 상담 받기 전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93505번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휴맥스 보유 계신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400원, 비중은 20%. 작년 12월에 매수했는데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휴맥스 이 종목을 김선윤 대표님께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셋톱박스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휴맥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주봉상의 흐름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잘 보십시오. 흐름상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 자체가 바닥권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바닥권을 터치한 이후부터는 항상 좀 반등을 주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 따라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럼 일봉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주봉상으로 봤으면 반등을 줄 것이 아니냐 그런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지없이 조금 더 역시나 이 부분 자체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퍼센테이지 따라서 보자면은 한 2%, 3% 이상 올라가는 날이 정말로 반등을 주는 날입니다. 바로 이때 항상 이랬듯이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항상 반등을 줄 때마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한번 확실한 반등을 주는 타이밍 자체는 최소한도로 2에서 3% 정도 급등할 때, 그게 바로 오전장에 나타날 때 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휴맥스가 오전장에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다가 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했는데 가능성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 자체가 매수가가 1,400원이신 것 같아요. 1,400원이신데 좀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또 워낙에 좀 싸게 잡으셨어요, 이날. 워낙에 싸게 잡으셔서 홀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이 종목 아니면은 이번 주 안으로 해서는 분명히 반등을 줘서 한 11,600원에서 700원 사이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11,600원에서 700원 사이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목요일까지만 잡을게요. 목요일까지 해서 반등 주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밀려서 이 종목 한 11,000원 아래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수익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수익에 만족하시고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저점 매수하셨기 때문에 홀딩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11,600원 지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상담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작구 사는 29세 주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자, 일단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게 파트론이랑요. 네. 기아차 그리고 메가스터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정확한 매수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파트론 얼마에 사셨어요? 파트론은 23,850원이고요. 네. 기아차는 54,300원, 네. 메가스터지는 75,100원, 삼성중공업은 34,400원.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바로 김선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론과 기아차, 메가스터디, 삼성중공업 이제 종목들은 다 그래도 양호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메가스터디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파트론부터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보유하신 지가 매수가가 23,850원이시라서 보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파트론이 조금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겠는데, 어제 이제 좀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한 2.8% 정도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파트론 자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적인 부분 말씀은 안 드리고, 수급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수급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끌어올려줘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 흐름 자체, 그러니까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매도가 무서운 거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조금 멈춰야 되는데 어제를 통해서 멈췄습니다. 그럼 오늘 기관들이 정말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기관이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전 가격대 부분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요. 자, 잠정으로 잠깐 살펴보자면요. 파트론 현재 기관들이 11,000주, 11시 기준으로 좀 잡히고 있긴 한데요. 외인들이 65,000주가 잡히긴 합니다. 일단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서도 좀 그래도 외인들이 기관들의 물량을 좀 뺏어 먹으면서 그래도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확실히 개인은 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좀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현재 23,850원이신데 목표가를 높게 잡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가 네. 지금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25,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네. 안기적으로 항상 보통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 전고점 라인까지는 보통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5,000원 아니면 그 바로 아래 구간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낫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 혹시나 깨질 경우에는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서도 뭐 다음 주 들어서 깨질 경우에는 한 21,5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60일선 깨고 내려가는 라인 만약에 터치해 버릴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60일선 제가 선 그어드릴게요. 이 라인 자체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적이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없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없기 때문에 깰 때는 분명히 이건 기관들과 외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다. 그거 인지하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25,000원까지는 가져가시는데요. 21,500원이 깨질 때는 그때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것. 안타깝지만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큰 무리는 없어 보여. 2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걱정할 종목은 아니니까 이제 보유를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기아차를 많이 들고 계신데, 자, 소폭 수익 중이긴 합니다. 54,300원이시네요. 이것도 역시나 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기아차 네.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종목 지금 계속적인 그 2월 달부터 해서 제가 좀 박스권 TV 보고 계시죠? 네. 네, 이제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 1월 달부터 해서 바닥권 4만원 후반대부터 해서 고점 라인 55,000원 정도 부근에 지금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주가 흐름 이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보통 이 바닥권까지 떨어진 종목이 바로 반 정도, 절반 정도까지 가격은 회복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회복은 한 상태에서 다시 좀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 방금 동그라미 그어드린 이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해주다가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가격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53,000원이 만약에 깨져버릴 경우에는 약간 조금 파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이건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정말 길게 보실 생각이시라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엔저에 대한 부담 자체도 100엔대에서 좀 서서히 좀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다시 한번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전 이런 기대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봤을 때 60일선 라인을 터치하고 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 뚫고 올라가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라인인 200일선 라인까지는 한번 뚫고 올라가주는 그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53,000원 터치할 경우에는 손절하는 게 맞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보유하는 전략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봐도 되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짧게 5만 3천 원은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한 5만 7천 원 정도까지만 고점 라인이죠. 그 정도까지만 조금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걱정할 종목도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를 가지고 계세요. 네. 요거는 메가스터디는 뭐 누가 추천해 주셔서 사셨나요? 네, 그냥 아는 지인분께서 네. 한번 사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네, 지인. 그놈의 지인이 문제죠. 그렇죠. 항상 지인들이 말썽을 좀 피웁니다. 예. 메가스터디 매수가가 좀 가장 지금 손해가 큰 종목이신 것 같아요. 지금 7만 5천 원 정도신데, 이것도 역시나 좀 최근에 사셨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조금 반등을 좀 주는 흐름은 좀 나와줬습니다. 바로 이게 한 작년 거의 좀 말부터인가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좀 빠져주면서 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 지금 산바닥 구간에서 조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이 종목도 저점 라인, 고점 라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 라인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늘어볼 만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인 점은 이 종목 정말로 이 손절가 자체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네. 6만 9천 원 라인 깨고 내려갈 때는 더 이상의 조금 힘이 없지 않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 번째는 보통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전에 NC소프트 주가의 흐름상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NC소프트가 예전에 이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 흐름 보이십니까? 지금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에서 뚫고 가지 못해주고 나서 실적 나오자마자 그냥 주가 아작이 났거든요. 이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상의 메가스터디의 단기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상승이 이어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만 9천 원까지 조금씩 밀려줍니다. 그럼 손절가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만 9천 원 라인을 잡으시고 손절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7만 4천 원까지 보십시오. 이 종목 지금 매수가 가격이 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7만 4천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 그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삼성중공업은 좀 따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님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나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김선인 대표님 오늘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